요 며칠이라도 데미지를 줄이시려면 잘 잘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달 끝나고 나서 중국인들이 생각만큼 왔냐, 와서 썼냐, 즐기는 건 즐기세요. 근데 80~90%는 여전히 정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주에 담고 기다리시는 게 조종시라든가 뭐 시장이 좀 꾸물꾸물돼서 불안한데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정말 뭐 방망이 짧게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건 지금 조정이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쪽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보장이 좀 되는데 코스닥 많은 우리 개인들이 들고 있는 코스닥 네. 주가 좀 많이 좀 위태롭단 말이죠. 불안하고 네. 급락이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근본적인 대응과 기술적인 대응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큰 변동성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때 왕왕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 항상 고민의 최고조에 이르게 되거든요. 야, 이 주식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변동성이 하락 쪽으로 이끌어지면서 큰 하락을 하는 그런 와중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라는 것이죠. 버틸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와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감히 뭐 확률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럴 때 안 나오면 70~80%는 더 하락한다고 봐요. 그런 예도 사실 많고요. 근데 항상 그 증시의 메커니즘이라고 굳이 제가 뭐 상위 레벨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항상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 타이밍에서 버텨라, 나와라 이걸 사람들이 고민하다 보면 대개 어떤 결정을 하나요? 버팁니다. 그렇죠. 손실 확장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사실 투자가님들한테 뭐 주제 넘은 뭐 조언이지만 사실 우리 일반 순수 투자가님들은 올라도 안 파시거든요. 성에 안 찬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야 된다. 요즘 또 AI 의료주도 그렇고 로봇주도 그렇고 텐베거들이 흔히 나와서 2차 전지 그러니까 저런 거 보니까 나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눈을 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화려한 것들을 보니까 나도 왜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하시면서 사실 웬만큼 사실 뭘 사가지고 20% 30% 드셨으면 그게 은행이자라든가 이런 뭐 기회비용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만족을 못 하시고 이제 조금 더 이러시다 보면 좀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항상 본전 생각 하시거든요. 내가 얼마에 샀는데 10% 빠졌다고 이걸 팔어? 내가 가졌던 생각이 변함이 없는데. 근데 생각은 계속 흔들리시는데 결정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말씀을 계속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사고 나서 매일매일 그 한계 가격, 흔히 말해서 손절 라인의 원칙에 세우는 부분까지 매도 주문을 미리 내시라고 그래. 프로그램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안 가면 제일 좋은데 가면 고민 없이 알아서 내보내라고 그냥 시키라는 거죠, 미리. 그래야 그 한계 상황에서 내가 고민할 게 없어집니다. 그게 저는 확률상으로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정성스럽게 고민해서 샀는데 뭐 8%든 10%든 빠지는 상황이 안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상황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최근의 시장에서는 비교적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잘라놓겠다라고 결심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저나 우리 대표님 또 뭐 지인분들 몇 분이 해당되는 어떤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다른 결심 또 어떤 상황들이 맞아졌을 때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 며칠 뭐 추석 연휴 전까지라고 저는 한정 짓고 싶습니다만 요 며칠이라도 데미지를 줄이시려면 잘 잘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티면 아무 일 없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정해놓은 그 하방의 지지선을 깨는 위치라고 할 때는 미리 정해놓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그런 아주 좋은 주문의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시고 실행만 해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주식을 샀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는데 네. 나는 그 중장기로 생각하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와도 손절을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한국은행을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영원한 숙제가 장이 빠질 때 아쉬운 게 더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미리 다 사놔가지고.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컨셉이 필요하죠. 사실 주식은 언제나 기간적인 개념으로 나중에 놓고 보면 정말 망하고 뭐 그럴 회사 아닌 바에는 우상향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빠질 때만 사놓는 건 너무나 현명하신 사실 투자예요. 네. 근데 각자의 상황상 그렇지 못한,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같은 날 한 어제쯤 뭐 이전에 9월 초에 시세 좀 좋을 때 한 30-40%든 50%든 현금 만들어 놓고 언제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낚시하시기 너무 좋은 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한 95%, 100% 가까이 담궈놨는데 장이 종목이 왜 빠지니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괜히 죄송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장기냐 단기냐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조금 희한한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장기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가 양산되는 것뿐이지 항상 노리는 건 단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다른 어떤 큰 메가의 어떤 그룹들이 내 주식을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와 이거 좋다라고 생각해서 왕창 들어올 때 나는 별로 기다리지 않고 팔아야 되는 상황들을 자주 맞이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야 내가 뭐 돈의 여유가 3년 5년이 있으니까 그렇게 묻어놓으면 뭐 진짜 텐베거가 될 만한 종목을 사야겠다. 뭐 요즘 같아서는 의료 AI 쪽이 대표분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니까 몇 년 있으면 우리 회사 이렇게 돼. 네. 뭐 그거 믿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 가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장기로 운용하세요? 단기로 운용하세요? 누가 장기로 하고 싶겠어요? 다 단기로 하고 싶은데 시세가 마음껏 안 움직이니까 장기로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언어의 유의 같습니다만 우리 장 저도 한 30여 년 이상 보아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게 우리 투자가님들한테 조금 데미지가 덜한 상황들이 많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뭐 지금 장도 또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열리게 될 뭐 반등이나 상승 장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겠으나 조정시라든가 뭐 시장이 좀 꾸물꾸물돼서 불안한데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정말 뭐 방망이 짧게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시장을 좀 일시적인 단기 조정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또 언급했듯이 9월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꾸 뭐 유가가 급등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하면서 자꾸 안 좋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그널들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글로벌리 어떤 큰 어떤 또 악재가 터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데 항상 이제 경제에 앞서가지고 저는 뭐 글쎄요 그냥 세월의 경험치를 갖다 넣다 보니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어느 개인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 이전의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계산과 뭐 상황에 맞춰갖고 저는 된다고 보는데 바이든한테 적은 누굴까요? 트럼프? 아니 트럼프도 인플레이션? 있지만 바이든한테 적은 사실 뭐 옛날에 그 대통령이 경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 민감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은 푸틴이나 뭐 빈살만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재선시키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자기네 못 살게 굴 거니까 우크라이나에 뭐 거의 무제한의 무기를 주면서 지금 사실 대리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그 시진핑 중국도.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이 많으신데 재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트럼프도 그렇지만 둘 다 지금 가장 양당의 유력한 후보로 어쨌든 매김이 되고 있는데 내년 11월이 대선이잖아요. 그 시기 전까지 결국은 헤게모니가 어느 쪽으로 더 유리하게 풀릴 거며 이 사람을 압박하는 게 어떤 쪽으로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부추기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항상 그 기사 말미에 뭐냐면 바이든이 위험해졌습니다. 바이든이 뭐 경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족이 늘 붙거든요. 어차피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도움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미처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 쪽에서 이런 부분이 빵빵 터진다? 거슬리죠 엄청나게. 이거를 강하게 맞받아치면서 안의 조직과 국민들을 다시 어떻게 내 쪽으로 끌어올 거냐 아니면 뭐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재선에서 실패할 거냐 이런 결정이 1년 있다가 또 나오게 될 거고요. 뭐 그게 비단 글로벌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세계 돌아가는 판세가 저는 어쨌든 경제라는 거 바로 전에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고려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유가 문제도 사우디랑 뭐 러시아랑 손잡고 연말까지 그거 사실 얼마든지 내년 봄이나 내후년까지 하면서 유가 계속 고공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뭐가 급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훨씬 젊은데 나이 드신 바이든만 지금 피곤하신 거죠, 솔직히. 거기다가 또 만만치 않은 트럼프랑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구도 속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시장이 정말 잘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근본은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GDP 기준으로 2% 이상대를 올려놓으면서 경제를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인 통계상 늘 정권이 바뀌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근데 미국의 지금 현재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게 지금 또 우리한테 유리하느냐 이건 또 2차적으로 따져볼 문제지만 현재 공고화되고 있는 어떤 과정에서는 또 현 구도를 깨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깝게 내년도 4월달 총선이라는 게 또 있어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맨날 오해도 사긴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든 경제는 만들어 놓거나 최소한 유지는 시켜놔야 표는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10월달 이후에 내년 봄까지 좋아요라는 거를 너는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망할 운명도 아니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나올 만한 시기니까 그거 한번 믿고 갑시다라는 게 사실은 전제에 좀 깔려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어떻게든 좋아지거나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 세계 조류는 이제는 양강이 거의 차이가 없는 지지율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표를 더 얻느냐 아니냐는 아주 중요하게 경제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가지고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그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7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걸 감소하는 걸로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기가 언제 좋아질 것이냐. 결국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좀 돈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네. 중국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입장이냐. 이거에 대한 근본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자꾸 느는 것 같아요. 요새 중국발 자꾸 악재들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질문 뭐 가끔 받죠. 말씀드리고 싶을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전기차가 좀 안 팔린다, 덜 팔린다 이런 내용을 겪고 있는데 초기에 몇 년 동안은 생각보다 잘 팔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유커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도 중국의 당국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는 딱 그 단체 관광 허용된 지 한 달 됐는데 안 옵니다 이런 얘기 최근에 나오나요? 계획된 대로 옵니다. 다 와서 지금 명동의 매출이 5배가 늘었네. 땅에 그림자가 뭐 안 보이네 이럴 정도 얘기. 뭐 물론 맨날 명동 가서 체크해 본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기사에 나오고 지금 제주 쪽에도 이번 그
국경절 연휴로 쪽에 약 한 7만 명 정도 온다는 뭐 그런 예고도 있고요.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옛날 기사를 찾아서 자료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중국인들이 그 사드 전까지는 엄청나게 오셨어요. 아, 엄청나네요. 800만,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 정도까지 왔다고.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드 나오면서 400만으로 줄었다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급감하기 시작했고 뭐 항공 다 막히니까 작년에 20만 왔습니다. 아, 진짜 완전히 추락했네요. 네, 완전히 급감을 했죠. 근데 지난 7월 달에 중국인 몇 명 왔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작년도만큼 왔어요. 22만 명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예, 7월 달에만. 그게 상반기에는 좀 안 오다가 그래서 상반기 데이터가 53만이거든요. 올해 조금 이제 달별로 한 2, 30만 이렇게 나오면 합치면 뭐 한 100 몇십만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작년 23만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는 거고요. 뭐 긍정적인 가정을 감안해서 추산을 해보면 내후년 정도 되면 한 500만 정도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 공교롭게 지금 뭐 이걸 녹화하고 있는 13일 베이징에서 K관광 로드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상해에서는 15일 날 이틀 일정으로 또 하거든요. 홈쇼핑 같은 데 나와서 한국 놀러 오세요 뭐 이런 거 지금 예, 정부와 거기 현지 그 대형 업체들끼리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경열 때 바로 수치적으로 어떤 식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오셔라라고 하는 것들은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추진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국경적 연휴와 또 관군제까지 이어지는 이런 행사들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오염수 이슈로 해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조금 중국에 밉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아까 제 전기차 얘기를 왜 드렸냐면 중국이 어렵다고도 많이 하고 하지만 중국에는 솔직히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엄청난 부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긴 뭐 1억 명 예, 15억, 16억 인구 중에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들만큼의 인구가 또 있겠죠.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잘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잘 살고 있어서 풀리기만 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리고 가라고 하면 올 사람들 초기에는 넉넉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년에 어차피 1000만 명 왔던 게 맥시멈이라고 보면은 최소한 1억 명 가까이 잘 사는 분들 있을 때 물론 다 한국을 희망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몇백만에서 몇천만 정도는 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어렵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좀 비공식적으로 제가 최근에 중국 변방인데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가서 느낀 건 근데 중국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중국이 어려운 거 맞아? 쇼핑몰 돌아다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표정을 많이 아마 부자들만 다 나와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중국 걱정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텐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말씀 주신 거에 일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기 스코어나 적어도 우리가 주식공학적으로 봤을 때 9월 달 끝나고 나서 중국인들이 생각만큼 왔냐 와서 썼냐 생각보다 왔고 생각보다 썼다라는 뉴스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들이 주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외국인의 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건 우리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 외국인이 좀 사줘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은 좀 계속 그 중국을 비롯한 이 뭐 한국도 그렇고 대만에서 계속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들리니까 이런 돈들이 오히려 인도나 베트남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언제쯤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 증시를 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을 대체하는 나라로 아시아권에서 이제 가장 뭐 선두 후보가 한다고 하면 이게 안타깝게도 한국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베트남이 되고 또 중국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 인도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흐름이라서
우리나라 이제 그 산업적으로 진출했던 중국의 어떤 기지들이 또 인도로 많이 이전도 하고 베트남으로도 이미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외국 특히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쪽, 뭐 중동 쪽 자금이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온다라는 게 사실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고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활력이 있는 나라로 비춰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맹점이라고 하는 게 산업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무역 중심이기도 하고 외국에서 어떤 돈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내수의 어떤 경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라는데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활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게 글쎄요, 진짜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우리 장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저평가 상태로만 가야 되느냐. 사실 20여 년 전쯤에 우리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바이오 코리아 펀드라는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게 지금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고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우리 대표님은 나중에 그런 거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할 수는 있겠죠. 예. 설정에 설정, 얼마가 될지 몰라도. 이게 진짜 분노할 일이거든요. 왜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기업들보다 왜 저평가를 받아야 되지? 이거 사실 차분차분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막 뭐 밸류보다 훨씬 지금 그냥 가격이 우린 가격적으로 너무 그 경쟁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래성처럼 올라갈 때는 좋은데 또 빠질 때는 급속하게. 그렇죠. 최근에 뭐 초전도나 맥신 테마도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는 두세 배, 서너 배 잘 올라가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려던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저는 아닌데 지금 등산에서 제일 고봉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저 사람이 저기 올라간 목적이 뭘까요? 등산의 목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려오려고 올라간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면 사실 여기 뭐 꼭대기에서 장시간 머무르거나 내가 여기서 살래 이런 분은 없죠. 다 내려오죠. 어떻게든 사진 찍고 물 마시고 내려오시는데 주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맹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오면 항상 본래대로 내려간다라는 거.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사실 제가 30년 동안 봐온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맹점이자 안타까움. 그러니까 분명히 장은 몇 배쯤 성장하고 올라간 것 같은데 주가는 왜 이러고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에서 계속 이렇게 놀던지 아니면 요새 뭐 성장이 안 된다고 우하향을 하고 있던지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투자하고 싶은 마인드가 잘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경제가 우리 스스로 믿고 우리 스스로의 돈을 투자해서 일으킨다고 하면 오히려 밖에서 쟤네들 저런 식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지금은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올 때 따라하는 분들, 근데 외국인들이 휘젓고 나가잖아요, 금방. 그렇죠. 나 따라와봐라 하고 나서 나갑니다. 그걸 또 옆에서 뭐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기관들이 또 동조화해서 내가 그 다음으로 재빠르게 쫓아갔다가 또 나오고 항상 마지막에 남아있는 개인들만 물려서 헤매고 계시고 이런 것들의 지금 반복이 최소한 20, 30년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군가 좀 깨줘야 될 문제예요. 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히어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아까 제가 해외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나가서 우리나라를 밖에서 보면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우리 스스로 안에서 너무 자신감 없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 종목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피상적으로밖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죠. 사실 우리나라 분들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그렇죠. 예. 가면 우리나라 현대차, 삼성전자 대단한 거 아시는데 와서는 절대
현대차를 안 사세요. 그거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그런 방법 내지는 어떤 히어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사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국내 주식,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더 집중하는 네. 요새 그 비율이 늘어나고 국내 네. 주식은 좀 축소되는 이러한 현상을 좀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빨리 편입돼서 네. 그만큼 그 매수의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좀 네. 커져야 된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우 그 공모에도 전면 해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발목 아닌가 싶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풀어서 어떻게든 여건을 맞춰줘야 그런 상황이 우리 나올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이건데 네. 이 공매도가 또 그래서 오히려 좀 규제를 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또 풀려야 MSCI 선진국 지수에 또 들어갈 수 있다는, 또 이게 서로 양립이 예, 되니까 그게 좀 충돌을 하고 예. 있어가지고 참 애매해요. 그것도 난제입니다. 예. 네, 하여튼 이러한 한국 시장, 그래서 한국 시장의 특징을 이해하고 네.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거의 시스템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이고 전략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죠. 사실 내가 좋아하고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아주 정석 투자라고 하여 가치주 정도의 어떤 밸류를 갖고 있으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대거 담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안 올라가지? 이런 녀석들이 당연히 올라가. 근데 장은 뭐 짧지만 제가 한 30년 겪어봤더니 결국은 또 돌고 돌아서 가치주가 제 몫을 하거나 주도하는 위치에 나오는 장이 나와요. 그 시기를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조금 허황되거나 아니면 꿈을 갖고 소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종목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가치주 100%를 지키고서 그냥 있을게라고 하면 그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꾀라고 할까요? 팁이라고 할까요? 다 헐지도 마시고요. 5%에서 10%만 헐어서 그런 애들 그냥 장난은 아니지만 그런 쪽도 조금은 해보세요. 근데 고민을 하지 말고 뭐가 도출되면 무조건 첫째로 해보세요. 둘째, 셋째 고민하시다 하시면 벌써 느려요. 테마의 시작 부분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조금. 무조건 고민하실 필요가. 우리 장을 아까 우리 대표님이 어느 정도 지금의 팩트를 잘 이용해 보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7, 80% 비중 실으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5% 남짓, 뭐 조금 더 손 빠르신 분들 10%까지 해서 즐기는 건 즐기세요. 근데 8, 90%는 여전히 정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주에 담고 기다리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투자 습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한국 증시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까지 S1 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